대치동에서 수학을 수천만 원 쓴다고 무조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하버드, 스탠포드, 퍼듀 대학교 등 세계 최고 대학들의 인지과학 연구가 공통적으로 증명한 진짜 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수학 공부에 낭비되던 돈과 시간을 완벽하게 아껴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할 때 동그라미가 많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보통은 아주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시험에서만 그래야 합니다. 평소에 하는 공부에서는 정반대여야 하는 거죠. 만약 2시간 동안 열심히 문제를 풀어서 모두 다 맞으면 기분이 나빠야 합니다. 사실상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시간만 날린 셈이니까요. 수학 문제를 풀고 마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캐럴 드웨 교수가 강조했듯이 우리의 뇌가 성장하고 실력이 자라는 순간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도전적인 과제를 해결하려 애쓸 때입니다. 헬스장에서 가벼운 덤벨을 들고 힘들지 않게 운동하면 근육이 커질까요? 근육을 키우려면 어느 정도의 고통과 자극은 필요한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문제를 붙잡고 매달린 시간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 틀린 문제가 뇌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도전 과제이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와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진짜 실력이 성장하는 수학 공부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4단계를 순서대로만 실천하면 누구나 수학을 잘하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개념 공부입니다. 수업을 듣거나 교재를 보고 개념을 이해하는 공부의 시작점입니다. 이미 수업을 듣고 교재를 보며 개념을 공부했다고요? 사실 첫 번째 단계조차 방법을 모르면 제대로 하기 쉽지 않아요. 진짜 개념 공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용을 훑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탐정처럼 텍스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모든 개념을 EW 질문법으로 파고드세요. 여기서 EW란 단어의 뜻을 파고드는 what 질문과 논리의 흐름을 파고드는 why 질문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W인 what 질문은 문장을 이루는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에 대해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이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표현은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모르는 상태고요. 그러면 그 단어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W는 why 질문인데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혹은 개념과 개념 간의 논리적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거죠. 자, 이 공식이 여기서 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조건은 왜 필요한 건지, 이 내용 다음에 왜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건지 등의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내용의 이유와 흐름을 따져보세요. 자, what 질문이 텍스트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why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능동적인 이 과정이 뇌를 가장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얻은 확실한 개념만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꺼내 쓸 수 있는 진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없이 문제만 푼다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한 개념 공부가 별로 힘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EW 질문으로 개념 이해라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무기가 날카롭지 않아요. 아주 무딘 상태고요. 이제 완벽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착각을 깨부숴야 합니다. 어설프게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끄집어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각인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인 백지복습입니다. 백지복습은 말 그대로 공부한 내용을 책을 보지 않고 빈 종이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써 내려가는 과정이에요. 아주 정직하고 가장 강력한 아웃풋 훈련입니다. 개념의 정의, 성질, 그리고 공식과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까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써보는 거죠. 아마 처음 이런 걸 써보면 막막하고 거의 못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진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 아웃풋 학습법이라는 건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으로 검증이 됐는데요. 뇌과학적으로 학습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억을 작업 기억에 저장을 하고 그 작업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장기 기억화가 되어야 진짜 우리가 어려운 응용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짜 내 지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업 기억을 장기 기억화하는 과정에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이 바로 아웃풋 학습법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기억 연구에 따르면 기억을 더듬고
정보를 꺼내려고 노력하는 이 아웃풋 과정이 뇌의 기억 회로를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공부법입니다. 자, 이렇게 백지복습을 통해 2단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진짜 개념 이해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드디어 날카롭게 다듬어진 개념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고의 무기도 실전에서 휘둘러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문제풀이입니다. 3단계 문제풀이는 사실 공부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4단계를 위한 공부의 시작이 되는 것일 뿐이죠. 자, 이 문제풀이를 한다는 것은 내가 4단계로 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할 문제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풀이라는 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서 그 모르는 문제를 공부하기 위함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아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문제 속에서 개념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 개념이 융합되고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죠. 그래서 특별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문제에 연결지어야 할 개념들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3단계에서 문제풀이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문제의 난이도가 어떻게 해야 적절할까요?" 입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적절한 문제의 난이도는 10문제 중에 6문제에서 7문제 정도를 맞히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난이도를 선택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한데요. 무작정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면 좌절감이 커져서 공부를 계속 지속하기가 힘들고 또 너무 쉬운 문제만 풀면 기분은 좋겠지만 실력이 늘질 않게 되죠. 10개에서 3, 4개 정도 틀리는 수준이면 개념 공부를 통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자신감도 얻게 되고요. 동시에 틀리는 3, 4문제를 통해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실력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문제 난이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단계는 바로 문제 분석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를 해설지까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수학 문제풀이 공부 다 했어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착각이에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3단계 문제풀이 하는 과정은 단지 공부의 시작이 되는 거고 아직 진짜 공부는 시작한 게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본다는 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모르는 새로운 걸 알게 된 게 아닙니다. 공부는 모르는 걸 아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알게 된 게 없다면 공부를 안 한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진짜 수학 문제 공부는 채점이 끝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문제 분석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학 문제 풀이에서는 3-3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3-3 법칙이란 3번 풀이, 3가지 분류를 의미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모든 문제는 최소 3번 이상을 풀어야 합니다. 자, 모든 문제는 틀리더라도 스스로 맞히기 전까지는 해설지를 보면 안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면서 최소 3번까지는 풀어보는 시도가 필요하죠. 언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1시간 뒤에 풀든 밤에 다시 풀든 다음날 풀든 말이죠. 답을 못 맞춰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고요.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이 있으면 됩니다. 그 과정 자체로 수학 실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뇌 안에서는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신경 회로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을 의미하는 3가지 분류는요. 모든 문제를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렇게 3종류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 분류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알려주는 명확한 나침반이 될 건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문제는 실력으로 맞힌 문제입니다. 채점을 해서 맞힌 건 당연히 동그라미를 치겠죠. 이건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이 과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힌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이드는 아주 간단한데요. 그냥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좋습니다. 이제 만약 더 좋은 풀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해설지를 잠깐 훑어보는 정도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세모 문제는 맞았지만 분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답은 맞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헷갈리거나 운이 좋아서 얻어 걸렸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문제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애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을 날카롭게 다듬어 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세모 문제에서는 문제를 채점할 때가 아니라 문제를 풀 때 판단을 하고 세모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나중에 채점할 때는 판단이 어려워서 세모 표시를 따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채점 후에 세모 표시 문제가 맞았더라도 이 문제들은 해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풀이와 비교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틀린 문제들과 함께 다시 풀어봐야 합니다. 3번 풀이 기억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별표 문제입니다. 이 별표 문제는 채점에서 틀린 모든 문제가 해당되는데요. 이 문제들이야말로
성적을 올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 별표 문제들은 다시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문제 분석이 필요한데요. 이제 이 문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맞히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 분석의 목표는 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답으로 가는 그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답을 찾는 것에만 집중해서 문제 분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는 탐정이 되어서 문제 속의 단서들을 깊이 있게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분석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EW 질문법을 똑같이 활용하면 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맞질문을 던지고 문제에서 나온 모든 단어와 표현들을 하나하나 내가 알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표현들이 다 이해가 된다고 확인이 되었으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에 대해서 Y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할까? 이 조건을 왜 줬을까? 그리고 그 각각의 표현과 조건에 연관돼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공부했던 개념들을 적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말지를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건 무엇이 답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모든 걸 다 시도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다 적어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손으로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보통은 귀찮아서 그렇거나 손으로 쓰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126 곱하기 659는 몇인가요? 이 문제는 초등학생들도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이지만 손으로 적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문제로 변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 조건을 통해 얻어낸 단서들을 손으로 적어놓고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쉬운 문제를 본인이 직접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바꿔서 못 풀게 만들어 버리는 셈이죠. 자, 이렇게 공부한 개념과 연결지어 문제를 분석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보이지 않던 풀이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랑 수업을 하는 모든 학생이 다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틀렸던 문제를 새로 맞히게 되면 세모 문제처럼 해설지를 보고 내 풀이와 비교를 해보면서 분석을 하고 중요한 부분들은 잘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학 공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학원이나 인강 등으로 수학 수업을 1시간 했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제가 말하는 공부 시간은 수업 시간 1시간 기준으로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4단계를 순서대로 거치면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히 3시간도 부족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1시간 수업 이후에 백지 복습까지 제대로 개념을 공부하려면 최소 1시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제풀이를 1시간 했다고 치면 그중 세모와 별표 문제를 분석하는 데만 또 최소 1시간 이상이 필요하죠. 자, 이제부터는 수학 공부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수학 공부는 많이 맞히는 게 아니고 잘 틀리는 것입니다. 그 틀린 문제들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자, EW 질문법, 33규칙, 4단계 수학 공부법을 착실하게 지켜나간다면 분명히 수학 실력은 상상 이상으로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하버드, 스탠포드, 퍼듀대 등 세계적으로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학습 원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고 성적을 바꿔놓을 인생 공부법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